통증과 이완. 긴장되면 몸, 마음, 정신이 괴롭고 통증이 발생하지만 반대로 이완이 되면 몸, 마음, 정신이 편안하게 안정이 되면서 통증이 약해지거나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완은 통증을 해소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이유로 이완이 통증에 효과가 있는지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완은 순환을 좋게 해 통증이 감소됩니다. 통증은 심신이 긴장으로 인하여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생기게 됩니다. 마치 물이 잘 흘러야 오염되어 탁해지지 않고 맑고 건강한 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심신이 건강하고 아프지 않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잘 돼야 합니다. 만약 긴장으로 인해 신체 조직의 기혈순환이 막히고 정체되고 둔화되었다면 그것을 순환시켜줌으로써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치 긴장되어 딱딱하게 굳어있던 근육이 따뜻한 찜질이나 마사지, 목욕 등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순환은 통증 감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TMS, 즉 긴장성 근육통 증후군에서의 통증은 억압된 부정적 감정의 회피작용이라고 하며 이때 부정적 감정이 깊고 클수록 어둠이 커지고 동시에 울체와 긴장도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통증의 정도도 역시 깊고 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장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은 정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몸과 마음의 긴장과 수축, 울체와 정체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럴수록 통증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면 그동안 그로 인한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긴장과 괴로움 역시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고통의 흔적은 몸, 마음, 정신의 어딘가에 남아 지속적인 긴장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완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자율신경계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고 교감신경은 긴장, 부교감신경은 이완과 관련됩니다. 즉, 긴장이 교감신경의 항진 상태라면 이완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교감신경의 항진으로 인하여 통증과 염증이 발생한다면 이완을 통해 교감신경의 항진을 안정시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위염이 발생하였을 때 마음을 편하게 하면 위염 증상도 점차 나아지는 것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 이완은 치유 호르몬의 분비를 돕습니다. 엔도르핀과 모르핀은 대표적인 이완 호르몬으로 밝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할 때 분비된다고 합니다. 특히 엔도르핀은 통증이 있을 때 진통작용을 하는 인체에서 분비되는 대표적인 치유 물질로 한의학에서의 침술도 부분적으로는 이 엔도르핀의 농도를 높여주는 방식이라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엔도르핀은 마약의 모르핀이나 헤로인과 화학구조가 비슷하며 심신의 긴장 상태를 이완 완화하는 것으로 통증의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사용하여 안정시키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부작용 없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이완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즉, 이완이 되면 편안해지면서 순환, 회복,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완은 천연 모르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완은 소염 진통 작용을 합니다. 인체에서는 여러 물질이 통증 발생에 관여하는데 프로스타글란딘, 브레드키닌, 히스타민 등이 있으며 이때 통증은 이 물질들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발생합니다. 동시에 발열과 염증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진통제는 이들 물질의 작용을 억제하면서 통증을 줄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만약 이완을 통해 긴장이 완화되면 통증, 발열, 염증이 안정되면서 이들 물질의 분비도 저절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완은 뇌파를 안정시킵니다. 이완 상태에 관한 여러 증거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뇌파의 존재입니다. 오래전부터 이완이 치유에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이완이 깊어질수록 그 효과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현대에 들어 뇌파를 분석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즉, 이완이 깊어질수록 의식은 점차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뇌파 역시 더 느려지게 되면서 치유 효과도 더 발휘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것입니다. 이완의 효과를 더 명확하게 확인하게 된 셈입니다. 이렇게 이완은 신경계, 면역계, 내분비계 등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특히 뇌파의 안정적인 변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뇌파의 종류는 현재 몇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되는데 뇌파가 느릴수록 더 이완된 상태를 말합니다. 평소 활동 상태에서는 베타파가 많고 보통의 이완 상태에서는 알파파와 세타파가 나오지만 만약 여기서 더 깊은 이완 상태가 되면 델타파가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를 호흡 수련이나 명상에서는 무아 또는 삼매 등의 경지로도 볼 수 있는데 알파파, 세타파보다 더 깊은 이완의 상태로서 치유작용에 매우 탁월한 단계입니다. 참고로 뇌파의 종류에 따른 이완의 깊이에 대하여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베타파는 가장 빠른 뇌파로 초당 13에서 30Hz 대역의 뇌파로 각성 상태, 활동 상태, 스트레스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베타파는 민첩성, 각성, 집중, 인식력과 관련되고 주의를 집중하여 정신 활동을 할 때 뇌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이 상태가 지속 반복되면 뇌는 불안, 초조하게 되고 학습 능력도 떨어집니다. 알파파는 8에서 13Hz 대역의 뇌파로 두뇌의 안정 상태를 반영하는 기본파입니다. 졸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이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눈을 감고 이완된 상태, 그리고 집중하고 있지 않은 상태일 때 잘 나타내며 스트레스 해소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알파파는 명상파라고도 하며 두뇌의 중립 또는 이완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타파는 4에서 8Hz 대역의 뇌파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고요함과 이완이 더 깊어져 몽롱하고 얕은 수면 상태로 졸림과 깨어있음의 중간 상태 정도를 의미합니다. 세타파 상태에서는 꿈과 같은 이미지를 동반하고 그 이미지는 생생한 기억으로 경험되기도 합니다. 각성 시에 나타나는 세타파는 주의 각성을 시켜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하고 창조적인 힘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는 뇌파 검사를 할 때 세타파가 만들어지면 곧 수면에 빠져버려 검사를 더는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가 오랫동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델타파는 0.5에서 4Hz 대역의 뇌파로 혼수 상태나 깊은 수면 상태에서 발생하는 뇌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델타파 상태에 있을 때 수면 또는 무의식 상태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의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증거가 속출하고 있고 이것은 어떤 황홀경 같은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델타파 상태에서 두뇌는 많은 양의 성장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의식이 깊어질수록 그 양은 많아진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